감정은 상처가 됩니다. 많은 사람의 잠재의식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화난 걸 보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면 마음속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신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반면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함을 느껴 분노가 차오르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어떠한 일로 크게 화를 내고는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분출할 곳이 없어 더 약한 존재에게 화를 푸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때 아이는 부모보다 약한 존재이므로 분노는 부모에게서 아이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엄하지 않으면 아이는 부모가 약하다는 걸 깨닫고 부모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분노는 옳은 개체에서 그른 개체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한 개체에서 약한 개체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흐르려면 특정한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즉, 옳고 그름은 분노라는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형태일 뿐 본질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화를 낸다면 반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암묵적인 요구에 따라 당신과 상대방이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타인의 분노를 소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평을 하지 마세요. 그가 필요하다면 그냥 받아주고 필요 없다면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이 내 화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상대가 내 화를 견디도록 나는 그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남들의 존중을 받을 만한 바탕이 내게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남의 잘못에 신경 쓰고 화내는 이유는 상대의 잘못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가 잘못을 하든 안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분노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당신은 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만 스스로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이 내어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를 몰라보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당당하게 고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타인이 그저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강요당하면 분노합니다. 자신의 가치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타인이 알아서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정당하면 분노를 일으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화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각각 다른 자아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타인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져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정말 상대와 연결되고 그와 친밀해지고 공존하길 바란다면 그의 의견에 동조해 주면 됩니다. 성심성의껏 그의 말을 인정하기만 해도 당신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으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상대방은 거절할 능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물어보는 게 싫다면 상대는 거절할 것입니다. 거절할 능력이 없다면 결과는 그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세운 기준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실현하지 못하면 자신을 나무랍니다. 열등감은 자신이 만든 높은 목표와 싸워 패배했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지만 당신을 열등감에 빠뜨린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실현할 수 없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자기 부정에 덫에 걸려 나는 잘난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 특히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화내고 조금만 거슬려도 화를 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 심한 사람들은 조증 발작을 동반한 우울증 증상을 보입니다. 자기 부정은 자신이 세운 높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해 스스로에게 분노를 느껴 생깁니다. 이때 우울이 발작하면 스스로 분노를 해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면의 분노를 외부로 발산합니다. 열등감은 자아 도취를 멈추면 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남보다 뛰어나지만 다른 부분은 남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비교 대상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타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들의 장점만 볼 뿐 그의 열등감은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나쁜 성격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싫어하는 나의 단점이 나를 빛나게 하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모두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단점은 잘못된 판단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과 지나치게 남들만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거나 누가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면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을 때에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면 또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자기 잘못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책하는 사람이라면
편집증적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누군가 또는 상황에 책임이 있진 않은지 찾아보세요. 습관적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나 상황에 책임이 있진 않은지 찾아보세요. 당신과 다른 상대방을 트집 잡거나 강요하지 말고 다른 모습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를 트집 잡고 비판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내 단점을 트집 잡는 내 모습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원인을 두지 마세요. 당신의 참모습으로 살아도 누군가는 당신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당신을 훌륭하다고 평가하지만 누군가는 형편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인 척 살아도 이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인 척 꾸미고 살아봐야 더 피곤하고 긴장되고 어색하고 큰 좌절을 느낄 뿐입니다.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환심을 사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안전하지 않은 사람과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겉모습에 따라 나뉘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상대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잠재적 욕구 때문에 남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능력이 없어서 남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상대가 주는 메시지의 불일치를 통해 그의 숨겨진 진짜 욕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난한 당신의 단점이 그가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보세요. 비록 서툴더라도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잘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일지라도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술이나 돈이 없어도 당신에겐 착한 마음씨, 훌륭한 인격,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감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고 도덕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일이라면 주변 사람이 부정하더라도 시도해 보세요. 그런 다음 자신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워보세요. 내가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는 내 결정과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이 잘나든 못나든 타인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남이 당신을 인정하건 부정하건 당신에게 당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